네, 안녕하십니까. 이바솔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광문고등학교 이제 수학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광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총평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까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시험 계획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시험 범위나 문항 구성,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난이도 평가, 그리고 1등급 컷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 하는 예상 등급 컷하고 작년 대비해서 출제 경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다뤘던 교재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에서 얼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적중돼서 광문고 시험에 등장했는지 저희가 쉬운 문제들은 조금 버리고 고난도 문제나 아니면 킬러 문제들 위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했으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당부사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험 계획과 출제 경향인데요. 보시면 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14문항, 그리고 단답형 4문항, 서술형 3문항 이렇게 출제되면서 작년하고 동일한 구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뭐 작년도 기출문제를 당연히 풀어봤겠죠. 작년도 기출을 풀어본 학생들 기준으로 올해는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상승했고,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중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 1등급 컷은 80점에서 85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어요. 실제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할 문제는 없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오히려 킬러 문항 자체는 거의 서답형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 3번, 서답형 4번, 서답형 6번 정도가 이번 시험의 킬러 문항이었다고 평가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번째로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단원 자체가 다항식의 연산이나 아니면 뭐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전개할 것도 많고, 그리고 계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배분 전략은 필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출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킬러 문항의 성격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지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작년 광문고 중간고사는 뭐 큰 논리력을 요구하거나 엄청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킬러 문제들이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계산량, 그리고 복잡한 계산,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의 변별력을 줬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원들이 계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계산량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조건들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약간 논리력을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디테일을 묻는 함정 문제들이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시험지는 어쨌든 조금 주어진 조건만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풀어나가도 문제의 답안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 이외에도 숨겨진 조건을 찾아서 함정을 피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년보다 조금 강화된, 난이도가 올라간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도 이제 체감하기에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문고 문제들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문제들이 얼만큼 나왔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광문고 1학기 중간 1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뭐 2차 함수 주고요. 그리고 2차 함수에서 한 점을 주고 그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구조까지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교재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동일하게 2차 함수 주어졌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둘레가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문제 보자마자 정말 아무 고민 없이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서답형 7번인데요. 이 문제가 이번 광문고 중간고사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 유형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조건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수업 때도 강조했던 문제예요. 실제로 2차 함수의 y값을 똑같은 값을 주고 같은 y값 내에서 x좌표가 마삼, 1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 축이 마이너스 1이구나를 뽑아놓고 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에 대한 내용은 이 유형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서 제가 진짜 수업 시간에도 정말 수십 번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렸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 가에서 축에 대한 조건을 구하고 그리고 조건 나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을 줬죠. 그래서 fx를 풀어내서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뭐 실제로 바우솔루션이나 아니면 여기 EBS 올림포스 변형 유사 유형에서도 그대로 출제된 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x좌표 마이너스 1, 5 이런 식으로 줬고 최소값 45이다, 최소값 10이다 하는 식으로 문제 풀이 과정까지 동일한 구조로 풀었을 때 답이 반드시 도출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봤을 때는 뭐 정말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면 이 서답형 3번인데요. 이 서답형 3번은 실제로 광문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킬러 문제로 뽑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 네모 박스 안에서 fx라는 함수를 구하고요. 그 함수를 구한 후에 미지수로 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광문고 문제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내줬죠. 왜냐하면 fx를 구했었어야 됐는데 광문고 문제에서는 2차 함수를 주고요. 그 이후 풀이는 완벽하게 일치하게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미지수로 된 제한된 범위 주고요. 범위 쪽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을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사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정말 문제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보실 문제는 서답형 6번인데요. 이 문제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서답형 3번처럼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50여의 소수 mn에 대하여라고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조건을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허수의 근을 a 플러스 bi로 두고 그리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제 계수 mn에 대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첫 줄에 있는 이 조건만 잘 해석했다라고 하면 그 뒤는 저희가 정말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첫 문장에 대한 해석만 올바르게 가져갔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객관식이 조금 평이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파트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나머지 정리랑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대다수의 학교들에서 킬러 문제를 2차 함수와 나머지 정리에서 높은 확률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 문제 또한 굉장히 킬러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고 많이 풀렸던 유형입니다.
근데도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틀렸을 수 있는, 오답률이 높을 수 있는 유형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의 차수가 이제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좀 소거해줘야 되는 이제 사라지는 최고창을 약간 역추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다항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최고창의 개수를 역추적해서 다항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했고 많이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뤘던 문제 유형들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조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유형들은 조금 빼고요. 좀 고난도 킬러 문항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적중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때도 지금 이미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EBS 올림포스 변형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줄 거니까 기말고사 때도 높은 적중률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들도 기말고사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파트를 조금 더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어떤 게 있었죠? 겨울방학이 있었죠. 그래서 겨울방학 2달 동안 예비고1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공통수학 1을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겨울방학 때 보고 3월 달에 중간고사 파트만 빼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 기말고사 파트를 3월, 4월 동안에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게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개념 파트에서도 구멍이 많아지고 실제로 유형들에 대한 학습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개념 설명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다만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의 비중은 조금 줄여서 개념 40, 유형 60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이 교재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바우솔루션 레벨 1 교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념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개념에 맞는 유형들 설명하면서 이제 개념, 유형, 그리고 응용 유형까지 완벽하게 학습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정말 그냥 많이 문제를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작년과 올해 기출을 좀 비교했었죠. 이 조건들을 그냥 나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나 이거 배웠어가 아니라 조건들 하나하나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조건들을 왜 썼는지, 이 공식을 왜 썼는지를 학생들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들어내는 게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레벨 1 교재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레벨 2 교재를 사용할 건데요. 이 레벨 2 교재는 이제 강동구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문고 학생이라고 해서 사실 광문고 기출, 광문고에서 나왔던 문제들만을 푸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모의고사 기출들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같은 지역구 내에서 문제가 돌고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학교들 기출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추려서 저희가 교재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풀어가면서 이렇게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1, 2 교재가 완성이 되면 이제 저희가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 교재 자체가
뭐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교재는 아니어서 어쨌든 레벨 1, 2 이 두 교재를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제거하고 이 올림포스 중에서도 고난도 유형만을 따로 뽑아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문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다고 해서 시험에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도 바뀌고 유형도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중에서 이제 문제들을 변형해서 변형 모의고사로 EBS 올림포스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광문고등학교 기출 유사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기까지 이제 타임어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한 후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테스트와 클리닉인데요.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테스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일리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누적 테스트입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3시간에서 4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 3시간 동안 저 혼자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이런 일방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고 유형을 풀어줬으면 이 유형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짧게 주면서 뭐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풀게 되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뭐 집중을 조금 놓쳐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또 따로 질문을 해서 개별적인 티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날 배운 것들을 그날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일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 데일리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에는 그날 배운 문제들을 출제할 거고요. 5문항에서 8문제를 출제를 해서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누적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이제 수학이라는 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오늘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뭐 데일리 테스트를 잘 봤어요.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도 막 정말 잘 풀었는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막히게 되고 또다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말 반복 숙달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확인할 겸 그리고 복습과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을 올바르게 공부했는지를 확인할 겸 해서 복습 및 오답 현황 확인 용도로 저희가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누적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이제 5월부터 개강하게 될 이제 저의 기말고사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목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문고 전담 수학반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6시 반부터 10시까지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요일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 6시 반부터 10시 그리고 일요일 1시부터 4시 반에도 저희가 고1 공통수학 1 수업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매 수업 전에 이런 식으로 클리닉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고 실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진짜 학생들한테도 숙제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숙제를 좀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4시간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4시간 수업을 들었다면 저는 그거는 학생들한테는 온전한 공부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제 목소리로 떠들었고요. 제가 설명을 했고 문제도 칠판에 제가 풀었고요. 물론 학생들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온전히 본인의 공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란 거는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를 배운 것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시간에 대한 숙제를 안 하게 되면 전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고 전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다음 시간 수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게 되면 그 악순환 속에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항상 수업 전에는 2시간씩 필수 클리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시간 때는 숙제 검사 당연히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숙제간에 몰랐던 문제들 질문할 거고, 그리고 누적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전 시간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클리닉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리닉들은 제가 직접 관리할 거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클리닉이라고 하면 사실 좀 자습 아닌가? 그리고 수업은 가되 클리닉은 좀 빠져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클리닉이 너무 중요합니다. 숙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본 수업처럼 지각과 결석 없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별 피드백인데요. 실제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수업이 끝나면 문자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진도, 그리고 숙제,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누적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누적 테스트 결과, 그리고 숙제 완성도,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짤막하게 피드백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날 수업 들으면서 했던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피드백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 페이지에서 굉장히 숙제를 좀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를 미뤄서 합니다. 목요일 날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수요일 저녁에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뭐 3일치의 숙제를 내주고 3일 동안 요만큼을 해오라고 3일치 숙제를 내주는데, 학생들은 그걸 몰아서 하기 때문에 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일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숙제할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몰아서 하지 않게 제가 화요일쯤에 중간 점검 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검 날 이 학생이 지금까지 했던 숙제들 저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중간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도 있으니까요. 그 단톡방에 자유롭게 올리고, 그리고 질문도 자유롭게 하면 제가 보는 즉시 이제 질문 받아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페이지는 사실 제가 이제 광문고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광문고 학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당부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뭐 수학시험을 봤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 수학시험에 대해서 아쉬운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못 봤다고 해서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을 못 봤든 잘 봤든 간에 우리는 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약점과 강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본 친구들은 이번 시험 기간 때 이렇게 공부했더니 확실히 도움이 됐어. 못 본 친구들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교훈을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시험만 여러 번 본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단점이 있었고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걸 보완해서 기말고사 때는 보완한 모습대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시험이 끝나고 그냥 시험 잘 봤다 못 봤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좀 교훈을 얻는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뭐 학원 돌아다니면서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학생들은 지금 시험 끝나고 뭘 하면서 놀까에 대한 생각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한다고 정말 밤새는 일도 많았을 거고 정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조금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이 의미는 너무 좋은데 사실 이제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재충전의 시간은 최소한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실제로 광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 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시험 기간 자체가 끝나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쉬고 그리고 등급 자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합산해서 등급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아쉬운 친구들은 이걸 역전해야 되고 중간고사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친구들은 이 등수를 잘 지켜서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여서 사실 그렇게 긴 시간 놀기보다는 바로 기말고사 대비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광문고 학생들한테 하고 싶었던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뭐 궁금한 점이나 학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뭐 지나가다가 정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으로 전화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아직 시험이 남았는데 남은 과목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